크게 한번 봐봐요. 그 원칙 보니까 1번에 당사자 신청이 있고요. 2번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촉탁 등기가 있어요. 자,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렇게 3개를 적어놔요. 자, 3개. 다시 한번 요렇게. 자, 주체는 관공서라는 거 적어놓고요. 자, 두 번째는 등기 진정성 보장이라고 이렇게 써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달에 가서 이제 뭐예요? 관공서, 등기 진정성 보장,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이걸 가지고 이제 써먹는 방법만 강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개를 적어놓고요. 자, 오른쪽 보니까 이제 2번에 신청주의 A가 있어요.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진정성 보장, 관공서 3개.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신청주의 A. 가로 1번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자, 직권의원 보존 등기가 있어요. 직권의원 등기. 그게 별표 3개 넣으세요. 자,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첫 번째. 자,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그 다음에 법원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촉탁시 소유권 보존 등기. 그 옆에다 원칙이라고 써놔요. 69페이지. 자,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처분 제한, 소유권 보전, 원칙. 자, 이번에 변경으로 가니까 1번에 행정구역 또는 명칭의 변경 줄쳐놓고요. 요거는 뭐의 표제부죠.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번에 주소 변경 사실이 신청서에서 맹백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맹백.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놓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만 가능합니다. 맹백. 맹백하면 뭐예요? 직권 등기 발생하는 거고. 자, 경영과 관련돼서 차고 유류 자르고 등기관 줄쳐놓고요. 그러면 차고 유류는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래서 등기관에 가오.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가 발생합니다. 자, 말소와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법 29조 1호.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게 이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매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말소할 권리, 즉, 뭐예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예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자, 3번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 시 중간 처분 등기의 말소. 여기 이제 작년 기출문제고요. 그 옆에다 이렇게 2개를 써놔요. 무슨 가능이라고 써놔요? 양립 가능이라고 하나 써놔요. 자, 이거는 2개로 나눠봐놔야 됩니다. 양립 가능하면 존속. 양립 불가능 이러면 양립 불가능하면 이때는 직권 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으로 나눠놔야 돼요.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시 중간 처분의 등기의 말소는 2가지.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 이렇게 나눠놔요. 양립 가능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고 양립 불가능은 직권 말소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가 나오죠? 수용이라는 게 나와요. 수용은 무슨 취득이라고 써놔요? 원시 취득. 그러면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매어한, 이거는 한매어한에서 이렇게 한번 잘라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잘라놔요. 애어한을 이렇게 바꿔놔요. 형사라고 바꿔놔요. 한매어한. 자, 이거는 한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예약 완결권이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거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므로 한매어한 이러면 뭐예요? 직권 말소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놔요. 그래서 행직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행직. 한매어한 행직.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6번은 성소한 가처분 권리자가 신청해서 소유권 말소 등기 시 당해 가처분 단계 말소. 그래서 거기는 자, 우리가 간단하게 뭐 이해를 하셨으니까 당해 가처분 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당이라고 동그라미 써놔요. 당직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당해 가처분은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그래서 당직. 자, 그러면 당직이라고 적어놓고요.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권등기 시 직권 말소. 그래서 말소 줄쳐놓고 직권 동그라미. 그러면 회복 등기도 뒤에 직권으로 말소 회복 등기합니다. 항상 요 말소 등기하고 회복 등기가 나왔을 때 여기를 꼭 확인해요. 직권 말소면 회복 등기도 직권이라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이번에 등기간의 가오류에서 부적법하게 말소된 잘라봐요. 그럼 등기간이 잘못했으니까 직권 말소죠. 회복 등기도 뭐예요? 직권 말소 회복 등기. 그럼 앞에가 말소면 앞에가 직권이면 뒤에도 직권 이렇게 자꾸 기억을 더듬어놔요. 자, 지역권은 성역지입니다. 성역지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요역지는 요 동그라미. 그래서 요역지는 요 직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이제 구차하게 자꾸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봐봐요. 행직, 당직, 요직, 요 세 개 나중에 하면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행직, 당직, 요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저당에서 정전 등기 공동담보가 추가되었다는 뜻 동그라미 전화봐요. 뜻. 자, 뜻이 들어가면 뭐냐? 바로 99.8%예요. 그 99.8%는 대표적으로 직권 등기라는 거 조심하고, 특히 이 두 개를 꼭 정리해놔요. 그래서 이제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 요 뜻은 요게 포인트가 아니라 요게 포인트예요. 요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 단독 신청이라는 거 잡고요. 자, 여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명령 등기다. 항상 실제원이 요 두 개를 공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대표적인 무슨 신청, 단독. 이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명령 등기. 그럼 나머지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뭐예요? 직권이다. 자, 연습 한번 해보죠. 그럼 마지막 칸에 가서 대직권이라는 뜻 동그라미, 별도 등기 있다는 뜻 동그라미, 구분 건물만의 뜻 동그라미. 그럼 뜻이 들어가면 99.8%는 전부 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권 등기는 여기에서 작년에 두 문제가 출제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자,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1번하고 6번 정도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잘 잡아놔야 돼요. 자, 1번 1호, 그 다음에 29조 1호, 그 다음에 29조 2호. 말소와 관련돼서 6번. 아까 당의 가처분은 무슨 등기? 직권. 그래서 당직. 이렇게 한번 꼭 잡아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법원의 명령이 한 등기. 그 옆에 이제 여백이 있는데 요 세 개를 좀 나름대로 좀 써놔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 세 개가 자꾸 우리가 공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나 써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 세 개.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아까 무슨 등기라고 그랬죠? 이거는 촉탁 등기입니다. 촉탁. 그래서 명령이 들어갈 때 해서 명령 등기가 되면 안 돼요. 법원에다 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 신청을 하거나.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명령 등기가 아니라 촉탁 등기. 이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뒤에다 정본이라고 이렇게 가로를 한번 써봐요. 정본.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은 법원이 내려주거든. 그러면 이걸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가지고 등기소에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독 신청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가압류 등기는 법원입니다. 법원은 이 신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촉탁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호시탐탐 요 세 개 정도를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촉탁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단독 신청이요. 가압류 등기는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다.
아니요. 가압류를 신청하면 등기 안 받아줘요. 각하사유가 됩니다. 가압류 등기는 법원에다 법원이 등기소로 촉탁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신청하면 각하사유가 돼. 29조 2호 사유로서.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는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법원에다 신청하면 법원이 뭐예요? 등기소로 촉탁을 해줘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대표적인 그렇죠. 가압류하죠. 그럼 법원에다 내가 못 받은 사유를 제출해서 법원이 이제 등기소에다 이렇게 이제 촉탁해요. 그래서 가압류, 그만 봐봐요. 가압류 등기가 신청해야 한다. 이거는 각하사유가 돼. 29조 몇 호 2호 사유로. 이거는 신청이 아니라 촉탁이에요. 촉탁. 자, 그래서 이제 요 직권 등기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제2절 당사자 신청주의 원칙 대외적으로 등기 강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등기 강제. 그래서 1번 줄쳐놓으면 되죠. 대장과 일치 목적, 부동산 등기법 강제. 몇 개월을 강제하죠? 1개월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옆에다가 토지라고 하나 써놔요. 토지. 그래서 건물이라고 써놓고요. 자, 토지와 건물이든 둘 다 1개월을 등기를 강제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없어요. 위반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사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등기법에서 나오게 되면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1개월 신청이 위반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없다라는 거. 그걸 딱 잡아놔야 돼요. 자, 이번에 투기 탈세 방지 목적으로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강제. 그러면 특별조치법은 아까 며칠이에요? 60일이야. 근데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만약에 아직 여기 봐봐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봐요. 이거는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비로소 B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전 계약을 맺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아직 안 되죠. 그러면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장 등기일로부터 60일. 이거는 뭐예요? 완성이 됐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돼.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1번에 건물 준공 전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대.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요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번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대장에 등재된 경우. 그러면 대장 등재일로부터 며칠? 60일. 요 건물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쌍무계약 앞에다 매매라고 써놔요.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동시 이행 관계가 있거든.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이에요. 이 말은 밑에다 잔금 지급일이라고 써놔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자, 그러면 편무계약은 증여라고 써놔요. 증여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19에 대 2.5점짜리고. 1번과 관련돼서 쌍무냐 편무냐 잘 나눠놔야 됩니다. 3번에 투기 탈세 방지 목적으로서 명의신탁 나와 있죠. 명의신탁은 몇 년? 3년. 요거 딱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2조는 그러면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당사자 신청주의 원칙, A조로 강제, 등기법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명의신탁 3년 이렇게 딱 잡아놔야 돼, 틀을. 자,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서 2.5점짜리가 나왔고, 자, 71페이지 가보죠. 제3자는 당사자 신청과 뭐에 의한 신청이죠? 제3자에 의한 신청이잖아. 원칙.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신청, 오른쪽 2번에 제3자에 의한 신청. 첫 번째 무슨 성계인? 포괄성계인. 자, 포괄성계인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자꾸 우리가 나중에 시험장에 가도 이해도 헷갈리고 마음은 급하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봐봐요. 애가 B한테 아버지고 요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하죠? 대표적으로 요거는 상속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A, B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매도인이고, 저 사람이 매수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전 등기 못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주고, A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A-가 바로 상속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상속인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당사자라면 상속인은 뭐예요?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원래는 등기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야 되지만 A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등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등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는 다르죠. 등기부상 의무자, 신청사상 의무자, 일체 불일체, 불일체하다. 불일체하면 각하해야 되나? 각하자는 A 조건이 바로 상속인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그러면 단독의 공동이에요. 공동 신청이죠. 요분하고 요 사람하고 공동 신청해야 되고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되죠. 등기 원인은 상속, 등기 원인은 아버지가 매매하다 돌아가셨으니까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딱 정리해 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포괄승계인, 가로 1번에 포괄승계인은 등기, 그래서 기타에서 3번을 행합한다. 그나야 돼요. 자, 신청서에 기록한 등기의무자 표시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각하해야 되나, 상속인의 신청의 경우 각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기타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네 번째 칸에 있죠. 네 번째 칸 의희,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여기 나와 있죠. 기타에서 3번 요거 잡아놓고요. 자, 상속등기와 비교해서 상속등기, 포괄승계인 등기, 제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 신청. 상속등기 단독, 포괄승계인 공동. 자, 등기는 처분요건 187조라는 거네. 포괄승계는 186조, 성립요건주의라는 거고, 등기원인은 상속, 포괄승계는 법률행위. 요거만 딱 잡아놓으면 돼, 이번 달고서에는. 그 정도만 좀 잡아두시고요. 자, 지정을 한번 넘겨보죠. 가로 1번에 무슨 신청이 있죠? 대위 신청이 있어. 대위 신청. 대위 신청과 관련돼서 첫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채권자 대위 신청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죠. 이걸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채권자 대위 신청, 이 자체는 독자적 문제로도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 그러면 이렇게 줄쳐놓고 잘라요. 이렇게 잘라놓고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자꾸 눈으로 익히는 것도 공부니까요. 그래서 눈으로 자꾸 익혀놓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신청은 누가 했어요? 이렇게 화살표 놔봐요. 누가 했죠? 채권자가. 자, 대위라는 것은 채권자가 대신해서 했으니까 바로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등기 신청은 누가? 채권자가. 그래서 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한다는 거예요. 채권자. 자, 그러면 등기 실행은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채무자가 한다는 거예요. 채무자 앞으로. 근데 여기 채무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야 된다라는 거. 이게 참 나중에 골치석해요. 요거 채무자 나올 때는 요 권리자인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럼 권리자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익을 받는 자. 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묶어서 그러면 등기 신청권이라는 걸 이렇게 잡아놓을까요? 그러면 자, 등기 채권자 대위 신청이다.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채권자 대위 신청.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걸 잡아야 돼요. 등기 신청인, 등기 명의인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니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하나 성립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고 얘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불일치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채권자 대위 신청이다.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그러면 어제나도 이야기했듯이 거기 특히 몇 번을 조심하냐면 거기 이제 5, 6 요거 5, 6 더한다면 4, 5, 6 요걸 체크해놔야 돼요. 자, 특히 5번과 관련돼서 등기 완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 줄쳐놔봐요. 근데 채무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권리자이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인 경우는 채권자 대위 신청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없다라는 걸 동그라미 쳐놔요. 만약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4번, 5번,
6번. 채권자 대리 신청이 액기수입니다. 그래서 4, 5, 6 요걸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 표시 대리 신청. 그건 아까도 했듯이 거기 두 번째 줄잖아요. 구분 건물에 관한 표시에 관한 등기. 거기가 키워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동그라미. 수용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건물 멸실 등기 줄쳐놓고 대리 신청. 자, 신탁이형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체납자만 압류 등기를 촉탁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제목만 읽어놔도 됩니다. 근데 저기 대리 신청 맨 위에다가 하나 더 적어놔요. 요거에 대해서. 자, 요거는 이제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자,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경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동시배당이 있고요. 자, 동시배당이 있고, 이시배당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시배당과 관련돼서, 요거는 경매대가 안분해서 비례해서 배당받아가죠. 자, 이시배당은 뭡니까? 요거는 선순위권자가 받아가면 후순위권자가 뭐예요? 대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요. 공동저당, 대위등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출제될 수도 있어요. 지문에. 공동저당이 있어 대위등기도 가능하다. 이런 지문 정도는 한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채권자 대위 신청이고 두 번째는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대위 신청. 이건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 개 지문 정도는. 자, 의미를 잡아두셔야 되고요. 자,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있고 대리인의 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행위 당사자는 누구예요? 본인 대리인과 상대방이 되죠. 효과의 당사자는 얘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리권이고 대리행위고 대리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뭐였죠? 이야기했듯이 3억에 집 팔아달라.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 계약을 하고 싶어요. 자기 계약하면 본인을 해하게 되거든. 근데 요번에는 상대방이 6억에 팔아달라. 그래서 쌍방대리가 되거든.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우리 민법에서 금지됩니다.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금지돼. 그러면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 두 개.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하나, 채무의 이행에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법은 단서가 규정돼요. 그러면 이 법무사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법무사는 본인과 상대방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다 하고 있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리인의 신청에 대해서 꼭 하나 잡아두면 두 번째 칸만 잡아주면 돼요.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가능하다. 그래서 맨 밑에 있죠. 72페이지 두 번째 칸. 자, 그러면 대리인의 한 신청에서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수준이에요. 출제되면.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자, 73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73페이지 가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종류 나오네요. 1번에 공동신청의 원칙 나와있죠. 그럼 시험은 어디에서 나와요? A에서 나오겠죠. 뒷장을 넘겨봐요. 그래서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단독신청에 A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단독신청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한번 써봐요. 단독신청. 그래서 단독신청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제부 등기라고 써놔봐요. 자, 요 세 개가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제부 등기라든지 등기의 진정성 보장, 권리자 의무자, 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단독 신청의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놔요. 이렇게. 자,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다. 자, 등기의 진정성 보장은 이렇게 하나 적어놔요. 수용.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가 하죠. 무슨성 확보돼요? 진정성 확보, 단독. 자, 대표적으로 권리자 의무자. 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상속 등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는 표제부 등기, 등기의 진정성 보장,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어간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이런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접근하기가 참 쉽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샘플을 하나씩 접근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놔요. 자, 그러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이제, 자, 가로 1번에 무슨 등기가 나와요? 판결에 의한 등기. 올해 판결에 의한 등기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요거 잘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이렇게 이제 별표를 3개 놓고, 올해 독자적 문제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한 3가지 정도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의 진정성만 보장된다고 단독 신청이 아니에요. 플러스 이렇게 써놔요.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강제 집행력을 따져보니까 대표적으로 이행 판결이 있네. 그래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 됩니다. 자, 판결서는 누가 대주죠? 판결서는 성사한 자 대주죠. 그래서 자,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 자, 원칙이 됩니다. 성소한 자. 자, 원칙이 있으면 이제 예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자, 학점 판결의 종류는 3종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행 판결. 자, 그 다음에 확인 판결. 행정 판결이에요. 그러면 이 이행 판결은 단독, 공동. 이거는 단독, 이거는 공동. 행정 판결도 공동 신청이에요. 근데 이 형성 판결 외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거는 자, 형성 판결이지만 이거는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좀 이따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라는 것.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도 공유물 분할 판결은 가능하다라는 것. 그런데 원칙은 누가 하느냐? 바로 성소한 자만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래서 A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라는 A와 그 다음에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라는 것. 이거 이해해봐요. 이해하면 금방 나와요.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몇 사람이에요? A, B 2사람이죠. 지분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근데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5분의 4라고 우겨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동으로 몇 분의 1이죠? 5분의 1이죠. 그러면 한판 법원에 가서 한판 싸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A가 성소하면 얼마만큼? 5분의 4만큼. 패소하면 2분의 1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봐봐요. 성소한 자, 패소한 자 모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봐봐요. 그러면 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형성 판결인데 A적으로 단독 신청이냐? 봐봐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서에 누구 지분도 있죠? A 지분도 나오고 B 지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판결서 가지고 직접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해하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올해 등기법에서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자, 기판력이라는 개념을 좀 잡아놔요.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기판력이에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요 세 개를, 요 네 개가 바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문제로 풀어 나가기는 하나의 공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74페이지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제, 자, 줄 한번 쳐보죠. 법 23조 판결의 이행 판결을 의미 줄 쳐놓으세요. 자, 주의사항으로서 공유물 분할 판결 밑에다 행강펜 딱 쳐놓고. 자, 그러면 거기 맨 밑에 3번 밑에 주의를 한번 봐봐요. 다만 공정정서 줄 쳐놔봐요. 공정정서로 응한 경우 찾았어요? 자, 두 번째 주의 중간에 찾았죠? 그러면 공정정서에 한 등기는 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느냐? 봐봐요. 공정정서는 무슨 성은 확보됐죠? 여기 봐봐요. 진정성은 확보됐지만 뭐가는 없어요? 강제 집행력이 없거든. 그래서 공정정서에 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쭉 한번 가보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제, 자, 또 하나 우리가 잡아놓을 거는 거기 75페이지에 거기 리얼을 봐봐요. 동그라미 4번에 리얼. 형성 판결이 있네요. 형성 판결의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 그 자체. 등기 원인은 판결 확정일. 이것도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달에 할 거 미리 한번 당겨놔 봤어요. 자, 기타의 첨부 서면 특히 기억을 조심하세요. 4번의 기억. 기억 4번의 기억 요거 별표 새겨놓고 자 등기 의무자가 등기 필 정보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판결이라면. 근데 그러나 요걸 행간펜 딱 꺼놔요. 성서한 등기 의무자. 성서한 등기 의무자. 요거 줄잖아요. 성서한 등기 의무자인 경우는 등기 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모의고사 매년 출제되고 시험에도 매년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이제 상속 등기, 유정 등기 비교. 그러면 상속은 뭐예요? 거기에다 단독. 자, 회사합병 단독. 자,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은 묶어요. 그래서 포괄 유정은 187조고 특정 유정은 186조나 포괄 유정, 특정 유정은 모두 공동 신청이라는 거. 어떻게 오라고 그래서 유공 이렇게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잡아놓고 뒷장 한번 넘겨보죠. 자, 뒷장에 이제 원래 단독 신청인 경우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원칙은 공동이나 자책,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 찾아볼까요? 말소, 판결에 의한 말소, 권리소멸 약정에 의한 말소, 행방불명, 그 다음에 4번에 혼동, 5번에 무슨 등기가 나오죠?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 자, 6번은 가등기 말소. 근데 특히 2번에 가등기, 요게 중요해요. 가등기 의무자의 성낙서 동그라미. 요것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성낙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단독이고. 자, 특히 2번 조심해야 돼.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한 경우 찾아서요. 요거는 행간펜 전화서 아까 뭐예요? 단독 신청이라는 걸 기억을 꼭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러면 저 뒤에 프린트로 한번 가볼래요? 아니, 저기.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문제로 한번 가봐요. 자, 거기 몇 페이지 보냐면 거기 60페이지 21번 봐봐요. 자, 60페이지 문제 21번. 자, 아까 풀었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보는 것은 작년 출제 문제예요. 기억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 무슨 등기? 단독이죠. 건조당이 체크한 제거를 감액하는 변경. 이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공동이에요. 자, 이것은 뭐가 보여요? 합병, 단독. 특정 유정은 유공, 공동신청이죠. 성역지는 신청, 요역지는 직권, 그래서 요직. 그래서 저기 단독 신청 몇 번 기억하고 디귿.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출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운 데에서 나오는 거지 안 배운 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로. 우리가 이제 공시법령은 안에서 안 나오는 거지 하면 완전 맞아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정도가 오늘 이제 진도 범위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하여튼 뭐 오늘 뭐
뭐 우연찮게 이렇게 뭐 여러 번 떠들게 되게 됐네요. 하여튼 오늘 오전에 민법도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못하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이제 뵈야 되겠네요. 다음 주 보면 2주 정도면 아마 등기법 진도가 다 끝날 거예요. 한번 일달라. 그래서 5, 6월 달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요거 요약집. 그러니까 요약집이 계속 반복하는 게 낫다고요. 그래서 안전하서나 반복할 게 없다라는 거.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